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책 속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시크릿 반영구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대부분 저자들이 원고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원고량이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원고량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는 100페이지만 써주세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원고를 쓰다 보면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하다 보면은 2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00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연히 출판사에서는 원하는 페이지 수는 10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자들은 대부분 출판사가 요구하는 페이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줘야 되겠죠, 원고를. 자, 그러려면은 200페이지를 썼다. 원하는 요구량은 100페이지인데 나는 지금 원고량이 200페이지다. 그럼 나머지 100페이지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저자들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저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어떻게 해요? 100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저자들의 고통이 따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페이지 수가 줄고 결국은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만큼만 책으로 출간돼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 100페이지 분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라지거나 누구요? 저자의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 교육이 있어서 저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나머지 100페이지 분량이 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옮겨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기존에 만들어진 책의 100페이지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책에는 저자들이 원하는 양만큼을 다 수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정 부분에 필요한 부분, 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자들이 함축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단어의 문장에 연결해서 삽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보물섬이죠. 쉽게 얘기하면 퍼즐을 만들어 문장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이 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또는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많이 그러한 문장들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반영구 책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크릿 반영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반영구 입문편과 반영구 실전편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시크릿 반영구를 통해서, 즉 책 속에 담지 못한 저자들의 뒷이야기, 요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입문편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초보자가 알아야 하는 책, 기본이 되는 책, 이렇게 알고 계실 것이고, 반영구 실전편은 초보자의 범위를 넘어선 중급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실무에 관한 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글자의 내용만 보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구 입문편에는 기초 과정에 대한 기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반영구 입문편입니다. 즉, 과거의 내용도 들어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술 향상을 위한 미래의 내용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반영구 입문편이고, 반영구 실전편. 반영구 실전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문을 거쳐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실전에 가진 사람들이 실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반영구 실전편입니다. 자, 그 얘기는 반영구 실전편은 어떤 마지막 목표, 즉
어떤 기술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즉 실전편에는 하나의 기술 완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대부분 목차를 보시고 이 목차를 통한 전체적인 그 책의 내용을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책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독하는 방법, 하나는 정독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독과 정독의 차이는 크게 나눠놓을 수, 우리 예시를 들어서 제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시를 한번 본다면, 우리 제갈량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독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책을 많이 보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빠르게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이 분석한 내용을 자기만의 하나의 새로운 어떠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갈량입니다. 자, 그러나 다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즉, 여러 책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세세하게 본 부분이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핵심 요소를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다독을 하신 분은 많은 시간의 사색이 필요로 한다, 별도로. 그래서 제갈량은 어떻게 해요? 10년간 공부를 할 때 초려를 짓고, 자, 그곳에서 농사를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또 반대로 사색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이 다독에 해당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이 여러 책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합하고, 즉 융합하고 자기만의 하나의 새로운 이념들을 정립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갈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자, 우리 반대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분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정독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독이죠. 책을 가지고 아주 1000번 이상 드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러한 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책 속의 내용들 하나하나 문구를, 자, 이 저자가 왜 이러한 내용을 썼을까? 이 집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썼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썼을까?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내용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차이와 방식은, 즉 독책을 읽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은 분석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최종의 방식은 사실은 같습니다. 다만 그 분석에 하는 과정 시간에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독하시는 분도 소비가 책을 빨리빨리 읽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사색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독과 다독의 그 질량을 따진다면 사실은 같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분들이 책을 빨리 읽거나 또는 정독을 하더라도 책을 한번 읽거나 나서 그것으로 다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재반복해서 우리 읽으면서 분석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기술서적으로 해서 시험을 보거나 하기 이외에서는 소설주나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밌어서 또 그런 경우 이제 두세 번 반복해 볼 수 있지만 1000번까지 반복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세종대왕은 있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부분을 찾거나 또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만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책 속의 내용을 반복하고 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나 세종대왕이나 제갈량처럼 어떠한 특정의 내용들,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저자가 의도했던 바들, 숨겨진 팁들, 그러한 팁들을 찾아내는 요령, 묘미가 필요합니다. 우리 보물찾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자들은 책 속에 많은 페이지를 수록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문구를 함축하거나 또는 어떠한 문장을 넣으면서 그 문장에 또 다른 문장을 살짝 가미를 함으로써 거기에 앞으로 무엇이 있음을 예시하거나 찾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독자분들이 그러한 내용의 흐름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시간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책이라는 것은 막상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어떤 목적이 특별하게 있지 않는 한 반복해서 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편과 실전편 속에는 많은 숨은 팁들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영구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팁을 드리면 우리 세미 퍼머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반영구라는 용어죠. 그래서 세미 퍼머먼트 메이크업, 그쵸? 그래서 반영구 화장. 세미는 절반이라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죠?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퍼머먼트는 뭐죠? 영구적인, 그 영구적이지 않은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반영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머먼트 하면은 반영구 화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사실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반영구 우리 화장에 해당하는 이 반영구 기술만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반영구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메이크업 화장도 반영구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메이크업 화장들도 하나하나 반영구예요. 왜? 썼다 지웠다 언제나 여러분 할 수 있죠. 반영구라는 건 영구적이지 않다. 즉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필요에 의해서 지우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쓰고 있는 화장품도 하나의 반영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속 시간의 기는 긴가 짧은가 그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게 반영구 하면은 화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는 뭐 전혀 다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영구란 세미 퍼머먼트 영어 사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반영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메이크업 화장품을 가지고도 쓴다면 그것도 반영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영구 메이크업을 세미 퍼머먼트 메이크업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반영구 기술도 결국 화장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컨투어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컨투어 메이크업. 그것도 반영구라는 다른 뜻의 용어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컨투어링이라고 하는 컨투어 메이크업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컨투어링 메이크업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가 생각 안 납니까?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시면 입체적인 윤곽, 외형 이런 뜻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 입체적인 화장, 컨투어링 메이크업. 자, 이것도 일반 화장에서 나오는 화장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체적인 화장이다라는 거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영구 컨투어링 메이크업 하면은 마치 반영구만 포함이 되는 반영구 기술만 들어있는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사전이든 또는 여러분 사이트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컨투어링 메이크업 하시면은 반영구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 메이크업 화장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화장 기술의 기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메이크업과 일반적인 화장과 반영구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힌트 하나 더 드린다면 패더링 기법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3D 기법, 4D 기법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반영구 하면은 굉장히 뭔가 패더링 기법 하면은 뭔가 깃털 같은 기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있어 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화장술에도 패더링 기법이 있습니다. 메이크업 화장술에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보면은 이렇게 마스카라 상품 보면은 깃털 같은 해가지고 패더링 기법의 마스카라 이런 식으로 선전을 많이 하죠. 자, 가만히 보니까 화장 기법에 있는 화장 기법 기술에 있는 내용을 일반적인 우리 화장 기법에 있는 기술 내용을 반영구역이라는 기술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재미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아까처럼 컨투어링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일반적인 화장술의 기법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메이크업과 반영구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기술 적용의 이름, 기술의 이름도 결국은 화장술에 있는 기술의 내용이 반영구의 기술의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반영구인 세미 포먼트는 전부 화장 기법에서 다 사용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 틀립니다. No.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쵸? 또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참 애매한 답이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반영구라는 기술은 반영구라는 세미 포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용자와 또는 반영구라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면서 자꾸 이름이 3D, 4D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는 게 나오죠. 자,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는 건 우리 메이크업 화장술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쵸?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란 뭐죠? 미세한 작은 블레이딩, 칼날 같은, 즉 이거는 니들의 개수. 쉽게 여러분 우리 입문편에 보면은 일부러 장비에 대한 설명이 잔뜩 있어요. 뭐가 있죠? 엠보라든지 수지라든지 머신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장비의 설명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입문편에. 왜 그걸 놨을까요? 바로 여기 시즌 3에 있는 마이크로 블레이딩. 자, 그러면 장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하필이면 시즌 1, 2는 세미 퍼머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시즌 3에는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시즌 3가 더 향상된 업그레이드인데 어떻게 입문편에 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입문편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바로 마이크로 블레이딩에서 기술에 알아야 할 기초 부분을 사실 또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바늘의 개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그거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반영구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도구를 2개 이상 합쳐서 만들어지는 기술. 자, 그걸 우리가 일명 콤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콤보 기법은 바로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바로 실전편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즉 반영구 실전편에는 하나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즉 엠보, 수지, 머신이라는 이 세 도구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익히고 그 특징들을, 장단점들을 알므로써 콤보에 가서 이 2개의 장점, 각각의 장점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즉 하나하나의 장비를 합쳐서 2개 이상의 장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바로 콤보 기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실전편까지 도달했을 때는 하나의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만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건 바로 뭘까요? 바로 아까처럼 마이크로 브레이딩은 날카로운 칼날, 작고 미세한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뭐죠? 니들, 바늘의 개수를 어떻게, 즉 시술할 때마다 바늘이 1개냐 2개냐 3개냐를 동시에, 바늘을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이크로 브레이딩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네요. 아, 간단히 보니 도구를 2개 이상 합쳐서 콤보 기법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니들,
바늘의 개수를 2개 이상 여러 개를 사용해서 완성되는 기술이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 입문편에 보면은 피부학과 색채학이 들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실전편에도 색소를 각각 해당되는 부분만큼 집어넣어놨습니다. 필요한 색소들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즉, 색소의 혼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자, 이게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자, 바로 그거는 시즌4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즌 1, 2, 3, 4에서 보듯이 기술이 책 한 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책 2권 안에 다 나눠져서 들어있는 것이죠.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책을 분석함으로써 책 속에 들어있는 숨은 팁들을 찾아내고 그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어떠한 기초 틀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책의 핵심적인 부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수록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입문편 하면 그냥 기초만 아시는 분, 나는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자, 기초 되시는 분이야 당연히 우리가 영상에 올릴 때 제일 먼저 고무판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영상에 보면은 바로 그냥 사람 인체에다 데모하는 거 바로 보여주시던데요. 자, 보기에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데모하는 거 봤을 때는 보기는 좋아요. 마치 있어 배고 더 좋죠, 보기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죠. 보기에는 데모 부분을 바로 봤으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데모한다? 그거는 위험한 짓이죠, 사실은. 의사가,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연습 없이 새로운 기법으로 수술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배운 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법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기법으로 해야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돼지 껍데기든 뭐든 영상을 보고 반복해 보면서 자기가 연습을 막 하죠. 시연을 하죠. 지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해봅니다. 어떠한 도구를 각각에 해당하는 도구를 가지고 사실은 가상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 그 후에 실제 데모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사가 시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 시술로 바로 직결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영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바로 고무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고무판에 연습을 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좀 배웠으니까 이제 전문가가 가까워. 나는 요 기술 머신에 패더링 기술도 할 줄 알아. 할 줄 알죠. 당연히 전문가인데.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더링 기술을 아닌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러면 바로 그냥 사람에게 바로 시연하나요? 사람에게서 연습 바로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색소가 맞는지, 이 색소 혼합한 색소가 적합한지, 또는 내가 이 눈썹 방향이 이런 식으로 칼질을 했을 때, 즉 엠보지를 하거나 눈썹에 했을 때 맞게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됩니까? 인체 모델링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고무판을 이용해서 실험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반드시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즉 반영구는 고무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더 어렵게 얘기하면 고무판보다 사실은 종이에 디자인한 눈썹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이에 디자인하는 것부터 사실은 다시 들어가게 되겠죠. 디자인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한 다음에 고무판에다가 옮기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연된 모델링만 본다고, 시연된 실제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히는가? 보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용하기, 개발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에 맞는 팁들을 찾아내고, 그 팁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려보고, 거기에 고무판에 실습을 해보고, 또 고무판 실습이 끝나면 다음에 인체 모델링에 실습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가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건너뛰고 한 번에 사람에게 간다는 건 진짜 위험한 장난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문편 안에는 바로 디자인 시즌 4와 시즌 3가 들어있는 거죠. 기본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편과 실전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비밀 부분이죠. 시크릿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건 이러한 부분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동영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고무판의 실습도, 실기 동영상에서 고무판으로도 실습도 해보고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완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히 떨어지죠. 자, 온라인상에서 익히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해보고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상에서 대화를 통해 그러한 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걸 각각의 전문가를 통해 같이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완성됐을 때 제대로 된 기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기술 방법을 통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액티브 러닝을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시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교육기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기술이 마지막에 적용되는 과정까지를 순서대로 차분차분하게 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즉, 구성이란 것은 그 단계가 기초부터 완성 때까지 가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지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리 실전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콤보 기법이라는 장비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색소를 혼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죠?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니들, 바늘의 개수를 여러 개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향상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가 참 다르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은 색소 혼합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까처럼 장비 두 개를 혼합해서 활용하는 콤보 기법에 또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니들, 바늘의 개수를 두 개를 이상 조합을 해서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 즉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이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에 해당하는,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만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사실
책 속에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원고에는 담았죠. 그러나 원고에 담아 있는 내용을 책 속에는 다 넣을 수가 없었죠. 페이지 수가 이만큼 많으니까. 그렇죠? 또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페이지 수가. 또 책 두꺼운 거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도 안 보는데. 그렇죠? 자, 저자인 나도 안 보는데 보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요즘에 바쁜 시대에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책 속에 숨어놓고 거기에 문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바로 시크릿, 비밀을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차리도록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문장이나 함축된 내용 또는 어떠한 특정한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의 퍼즐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저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반영구 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각각의 저자 되시는 분들은 많은 페이지들을 만들면서 원고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팁들을 그 책 속에, 문장 속에 또는 그림 속에 여러분들에 숨겨놨습니다. 자, 찾으시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노력이 없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분들이 요즘에 한 번에 그냥 건너뛰어서 쫙 간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냥 한 단계씩 올라가는 순서로 가는 방법의 사실은 정도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제 방법이 옳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에 올라가지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저도 공채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번으로 낙하산처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됐기 때문에 공채로 들어갔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만족을 얻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대단하구나. 내 능력도 이 정도 이상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김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가 기술이라는 그 개념만 파악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고등학생도 학생 때도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좀 내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비치는 것조차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사실 많습니다. 아쉽게도 그러한 성격을 고쳐 나간 거는 저도 사실 군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익혔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사실 바꿔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바꿔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 건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실까봐 또는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그냥 모델되는 시험만 보고 말래 또는 시험만 보고 나는 바로 적용해보지 또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기술 배우고 말지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무언가 나만의 것을 만들고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또 그것도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방송에 내놓은 것입니다. 즉, 책 속에 담지 않은 저자들의 이 뒷이야기를 다음 편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다른 저자분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